28페이지 등비수열 극한이 이제 미적분 1에서 배우지 않았던 좀 새로운 내용. 일단 수열이 등비수열이야. 우리가 등비수열은 대수과정 할 때 등차수열과 함께 가장 기본 수열이었단 말이야. 등비수열에서 중요한 거는 첫째 항과 뭐가 중요할까? 공비가 중요한 거죠. 그죠? 첫째 항이 얼마고 곱해지는 수 일정한 값 공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각 항의 값들이 정해질 거란 말이죠. 예를 하나씩 들어봅시다. 결국 등비수열은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해 나갈 건데 이걸 끝없이 곱해 나갈 볼 거다 이 말이야. 등비수열의 항을 끝없이 구해 나가다 볼 때 이게 어떤 일정한 값을 향해 가는 수열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무한대라든지 뭐 진동한다든지 이런 수렴하지 않는 발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걸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첫째 항을 1로 잡을게요. 그냥 편의상 공비를 2라고 잡아봅시다. 첫째 항은 1이야. 그럼 둘째 항은 얼마냐? 셋째 항은 넷째 항은 자, 그럼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죠. 무한대로 커지겠죠. 자, 공비를 마이너스 2라고 잡아봅시다. 첫째 항은 1이고요. 둘째 항은, 셋째 항은, 넷째 항은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발산이에요. 어쨌든 발산입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이번에는 공비를 2분의 1로 잡아봅시다. 그럼 첫째 항을 1로 잡았을 때 둘째 항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자, 수렴할까? 발산할까? 점점 값이 어때요? 작아지죠? 작아지는데 이 값이 어딜 향해 작아지냐? 0을 향해 작아지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그린 이거예요. 여러분 등비수열도 그래프인데 첫째 항이 1입니다. 첫째 항 1일 때 1을 지켰는데 둘째 항이 2분의 1이야. 요 1의 절반이야. 셋째 항은 또 4분의 1이야. 이걸 그래프를 점을 찍은 거를 쭉 연결하면은 여러분 이거 지수함수인 거 알겠습니까? 지수함수예요. 왜냐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면 첫째 항 1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죠? 기억나요? 이때 이 n 값을 x로 탁 바꿔버리면 이게 지수함수잖아. 그치? 공비가 미값이 2분의 1이에요. 그죠? 미값이 2분의 1인 지수함수 이거 기억나죠? 점근선이 지금 x축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0을 향해 수렴합니다. 자꾸 여러분 수열 따로 함수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이 수열이라는 것도 어떤 함수의 한 종류예요. 그 다음에 공비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잡아봅시다. 첫째 항이 1이면 둘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부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수렴할까 안 할까? 부호가 왔다 갔다 움직이긴 하는데 이 항들의 절대값이 어딜 향해 가? 0을 향해 가죠. 그러니까 한 번은 1을 찍었어. 그럼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음수 쪽에 찍히는데 이 간격이 줄었어. 그 다음은 또 4분의 1인데 양수가 찍히는데 또 간격은 줄었어. 그지? 그러니까 위아래를 왔다 갔다 찍기는 한데 이 절대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는 여기 찍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절대값이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 딱 공비가 정확히 1이 되면 어떨까? 정확히 1이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이면 어때? 1 나오는 거죠? 수렴해야 안 해? 어디로 수렴한다? 이거 수렴합니다. 공비가 딱 마이너스 1이면 어떨까? 첫째 항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수렴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자,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등비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 항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공비예요. 공비의 값이 어떨 때 수렴하고 어떨 때는 발산할까? 그 기준점이 누굴까? 공비의 절대값이 1 되는 거.
뿔마일이 기준입니다. 자, 첫 번째, 공비의 값이 절대값 1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공비 있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공비. 예를 같은 거.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공비는 계속 곱해 나가면은 결국 절대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이때는 등비수열의 극한이 어디를 향해 수렴한다? 0을 향해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히 공비가 딱 1이면 어때요? 1도 수렴하죠? 첫째 항 값이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공비가 1이면은 그 항은 수렴은 첫째 항 A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 요 외의 값들 있죠.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크다든지 공비가 딱 정확히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등비수열 첫째 항이 A고요. 공비가 R일 때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 극한값을 가질 조건은 공비 조건은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딱 공비가 얼마 정도 된다? 1이 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첫째 항이 얼마면은 공비가 지 어떤 값을 갖든 첫째 항이 얼마면은 무조건 수렴할까? 네. 첫째 항이 0으로 시작하는 순간 공비를 뭘 곱해봐야 다 00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항이 0일 때도 항상 수렴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공비 조건, 첫째 항 조건,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주구장창 문제를 풀 텐데, 자, 31페이지 해봅시다. 자, 10번에 1번, 다음 이런 이상한 분수 막 섞여 있습니다. 이 전체의 수열이 수렴이냐 발산이냐, 수렴하면 극한값을 조사하시오. 자, 우선 따로 봅니다. n 값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런 등비수열 거듭제곱이 나온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그 극한의 성질 그대로 갈 겁니다. 자, 3의 2n 제곱 어디로 가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무한대로 가죠. 8의 n 제곱 어디로 가요? 무한대. 요것도 무한대, 요것도 무한대. 그지? 근데 보세요. 이 분자는 더하기니까 분자 전체로 무한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분모를 보니까 보세요. 빼기입니다, 빼기. 자, 여기서 물어볼까? 3의 2n 제곱은 공비가 얼마죠? 3이 공비가 아니고 얼마가 공비다? 9가 공비입니다. 그죠? 3의 2n 제곱이라는 거는 3의 제곱의 n제곱이니까 이게 9의 n제곱이에요. 지금 공비가 9입니다. 9. 그럼 보세요. 공비가 9가 크냐 8이 크냐? 9가 크죠? 그럼 생각해볼까? 9를 거듭 제곱을 해나가는 거랑 8을 거듭 제곱을 해나가는 거랑 누가 더 크죠? 9의 n제곱이 대빵입니다. 자, 결국은 이게 무한분의 무한이에요. 마치 느낌이 이거야. x제곱 빼기 x가 있을 때 이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이 둘 중에 누가 대빵이라고? 차수가 큰 게 대빵이라고. 등비수열에서는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이 대빵이야. 이랬지? 자, 그러면 어쨌든 무한분의 무한이 있을 때 우리가 앞에 다항함수 할 때는 뭐 분모의 최고차를 나눈다든지 뭐 최고차하고 개수를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지?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분모 분자를 일단 기본 원리부터, 기본 원리. 공비의 절대값이 분모 분자 아닙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으로 나눕니다. 자, 요거 공비 9예요, 8이에요, 8이에요. 요것도 3제곱이니까 공비가 9입니다. 분모 분자를 9의 n제곱으로 나눕니다. 공비가 큰 놈의 n제곱. 자, 나눕시다. 3의 2n제곱을 9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1이 되는 거고요. 빼기 8의 n제곱을 9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한 방에 지수법칙 쓰면은 9분의 8의 n제곱이죠.
자, 요거 8의 이건 n 플러스 1이네. 요 n 플러스 1제곱 8 앞으로 빼낼 수 있죠. 지수 법칙. 8 빼내주고 8의 n제곱을 9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똑같이 지수 법칙으로 9분의 8의 n제곱. 자, 그 다음에 3의 2n제곱 있는데 뒤에 빼기 2n제곱이 거슬려요. 3의 2n제곱을 지수 법칙으로 빼냅시다. 그럼 얼마로 나오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9분의 1로 나오고요. 남는 게 3의 2n제곱. 9n제곱이 남았잖아. 그걸 얘로 나누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등비수열의 공비가 여기 9분의 8짜리가 보이냐? 이거는 공비가 9분의 8이고 얘도 공비가 9분의 8이에요. 나머지는 다 상수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공비의 절대값이 어때요? 1보다 작아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요 등비수열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얘가 0으로 갑니다. 얘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은 것만 계산하면 돼요. 답은 9분의 1이 됩니다. 자, 왜 절대값이 큰 공비로 나누는 등비수열로 나누는 거 알겠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등비수열을 만들려고. 그래야 걔는 0으로 가는 거니까, 그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절대값이 큰 공비만 생각하면 돼. 얘는 9의 n제곱이에요. 8의 n제곱이에요. 얘네들은 있으나 마나 필요 없어요. 얘네들만 보면 돼요. 공비가 큰 것들. 그럼 얘네들만 계산하면 9분이 나오잖아. 자, 2번도 마찬가지. 루트 9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자, 극하는 거 하시오. 공비 9, 공비 2, 공비 3, 공비 2입니다. 그런데 여기 루트가 껴있어요. 뭐만 쳐다보면 될까?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 얘는 있으나 막 안 봐도 돼요.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루트 9n제곱이니까 결국 이걸 갖다 내면은 3의 n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건 3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답이 얼마야? 3이에요. 자, 3번은 할 필요도 없죠. 3의 n제곱, 2n제곱 누가 크냐? 그럼 3의 n제곱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자, 12번은 이제 좀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이랑 공비가 수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x가 들어가 있는 이상한 이렇게 식으로 등비수열이 나옵니다. 자, 이 등비수열이 둘 다 수렴하게 하고 싶다.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정리합니다. 등비수열 수렴 조건 첫 번째, 첫째 항이 0이거나 두 번째,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이하. 이 두 개가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 자, 1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는 누가 문자냐? n이 문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x라는 놈은 수열에서 상수예요. 첫 번째,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주면 됩니다. 이 수열의 첫째 항은 누구죠? 그죠? 보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첫째 항은 x-2가 첫째 항입니다. 요 놈이 는 뭐가 되면은 는 0이 되는 경우가 수렴합니다. 두 번째, 공비는 뭐죠? 이 수열의 공비 똑같이 x-2가 공비죠. 공비의 조건은 이 놈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가 등비수열이 수렴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는데 근데 하필 봐봐. 첫째 항이랑 공비가 하필 어때? 같네? 그럼 뭐야? 첫째 항이 0 되는 경우는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어 없어? 있죠. 요 범위 사이에 0이 껴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을 때는 얘를 굳이 따로 따질 필요가 없다. 그냥 요거 하나만 따지면 된다. 몇 차 부등식? 네. 연립 2차 부등식을 풀면 돼요. 연립 2차 부등식. 자, 앞에 부등식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1 넘어오면은 플러스 1로 넘어올 거고 0보다 크다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x 요 1이 넘어가서 빼기 1 0 이하죠. 자, 부등식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인데 0보다 크다예요. 자, 이 부등식의 해는 뭘까? 그죠? x가 1보다 크다 이 상황하면 안 됩니다. 제곱해서 0보다 크려면 x가 뭐만 아니면 된다? 1만 아니면 된다. 1 빼고 아닌 모든 실수다. 자, 첫 번째 해 구했고요.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뭘 써야 됩니까? 근해 공식 써야 됩니다. 자, 근해 공식을 썼을 때 판별식이 양수인 거 보장돼 있죠? 양수인 거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자, 바로 갈게요. 부등호방이 이 방향이니까 이렇게 근해 공식 짝수 공식이니까 필요 없네.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근해 공식 써서 구합니다. 이 범위와 이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x 범위. 일단 이 범위 중에서 그죠? 1만 아니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요 안에 1이 들어가나? 요 안에 1이 들어가죠, 그죠? 요 안에 1이 들어갑니다, 지금. 얘는 음수고 얘는 1보다 큰 수니까, 그지? 그럼 요 중에서 1만 싹 뺀 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아, 이거 답이 힘들다, 그죠?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로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 다시 1보다 크면서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다라고 해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미쳐버리겠다. 풀이는 문제는 등비수열 극한인데 풀이는 방정식 부등식이야. 자, 2번으로 갈게요. 첫 장이 얼마입니까? n는 1 집어넣은 게 첫 장입니다. 1 집어넣은 거 x 2 빼기 x 첫째. 요 놈이 는 0 되면 되는 거고요. 공비는 뭐죠? 공비는 2-x가 공비인 거 알겠습니까? 2-x. 그 공비 2-x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이야. 요걸 다 만족하면 됩니다. 요거는 둘 다 해봐야 되는 게 첫째 항과 공비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은 x 값이 0 또는 2인 거고요. 이 부등식은 뭐 1차 부등식인 거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x 범위 구해주면은 3보다 작고 1 이상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만족하는 걸 찾아주면 돼요. 자, 이 범위 안에 2는 기어 들어가 있죠? 그럼 2는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0이 여기 없는 거니까 답은 x는 0 또는 x는 써주면 됩니다. 자, 밑에 45번에 2번 하나 풀어볼까요? 2번. 자, 13번도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지금까지 앞에 문제 푼 거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공비의 값 R이 뭔지 몰라요. 공비 R 값이 안 정해져 있어. 그런 상태에서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 그럼 안 되겠죠. 공비의 값에 따라서 이게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뭐 무한대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공비의 값이 안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케이스를 다 나눠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정해줄게요. 공비가 뭔가 R로 안 정해져 있으면 항상 이 공비의 범위는 4가지로 나눌 겁니다. 4가지. 자, 첫 번째는 쉬운 것부터 갈게요. 공비가 1인 경우. 두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쉬운 것부터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절대값이 1 되는 경우,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딱 크게 보면 3가지인데 잘게 잘라서 총 4가지. 됐죠? 근데 문제에서 이 조건이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조건이 없으면 얘도 생각을 해야 돼. 자, 공비가 1일 때 봅시다.
그럼 답은 뭐야? R이 1이면은 얘 값이 얼만데? 그냥 2분의 1인 거잖아. 그래서 R이 1일 때는 이 극한값은 2분의 1이다. 이게 답 하나 나왔습니다. 문제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고,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요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요거 어디로 갑니까? 요거 어디로 가요? 답이 얼마야? 0이에요. 엄청 쉬워요. 케이스만 나누는 게 좀 까다로운 거지. 구하는 건 되게 쉽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이게 조금 약간 까다로운데, 절대값이 1보다 커요. R 공비가 이건 2 같은 거야. 그럼 얘도 어디로 가고요? 무한대예요. 얘도 어디로 가고요? 무한대예요. 그럼 무슨 분의 무슨이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어떻게 보라고 했냐?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만 보면 된다 그랬지. 근데 둘이 공비가 어때? 그러면 1은 필요 없고 얘들만 보면 돼요. 얼마야? 1입니다. 자, 공비의 값이 안 정해져 있는 이런 R의 n제곱 형태. 이게 R의 n제곱만이 아니고 밑에 유제를 보면은 R의 몇 제곱도 보여요. R의 2n제곱도 똑같이 하면 돼요. 다를 거 없습니다. 자, 참고로 R의 2n제곱에서 공비는 누굽니까? 공비는 R이 아니고 R제곱이 공비예요. 그럼 실제 공비는 R제곱이지만 어차피 보세요. R제곱의 값이 1 되는 경우, R제곱의 값이 1보다 작은 경우, R제곱의 값이 1보다 크게 되는 경우를 쫙 나눠보면은 어차피 R제곱이 1 될 때가 언제야? 요거잖아. R제곱이 1보다 작을 때 R값을 구하면은 이거야. 이게 이거야. 그잖아. 그래서 굳이 R 2n제곱이 붙어있더라도 다르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R값이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로 이렇게 다 네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된다. 네 가지 경우 케이스만 많은 거지. 각각의 극한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